월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나우의 김희욱입니다. 차분하게 이렇게 오프닝을 말씀드리기엔 지금 그리스 상황이 예상 밖의 지금 이 투표 결과가 나오면서 지금 글로벌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흔들리고 있지만 뭐 오를지 내릴지 이거에 대한 어떤 방향성보다는 지금 일단 예상치 못한 이 시나리오 출현에 대해서 지금 긴장과 당황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월가 워싱턴 그리고 현재 이 새벽에 이 여의도의 표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스 개표 상황 보실까요? 이제 90%대니까 거의 이제 확정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그리스 정부의 이 개표 상황 집계입니다. 개표율이 90%대, 반대가 61%, 찬성이 39%를 현재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막 보실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92.28% 정도의 이제 이 투표율이고, 사실상 이제 이 정도면 반대가 거의 확정이라고 봐도 이제 과언이 아닐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올 초에 그리스 총선이 생각나네요. 그때도 사람들이 아니 상식적으로 봐도 아무리 이 기존 정권이 뭐 불합리한 협상을 했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그 협상을 설마 뒤집겠다는 정부를 찍어주겠느냐라고 했지만 실제 결과는 그리스 국민들의 선택은 지금 현재 치프라스 총리와 이 좌파 연합 시리자를 지지하면서 그래 한번 할 수 있으면 한번 뒤집어봐라 이제 이런 식의 입장 표명이었죠. 이번에도 역시 설마 그리스 국민들이 반대의 과반을 시켰느냐라고 했지만 최근 들어서 글쎄요, 그리스는 정치인의 혹은 공직자의 정치 중립 의무가 없나 봐요. 그리스 선거법에는 노골적으로 이제 노를 주문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리스 은행 일일 인출한도를 60유로로 제한하고 막 슈퍼마켓에 생필품이 동나고 이런 상황을 보면서 치프라스 총리와 좌파 연합은 어떻게든지 그런 상황을 좀 즐기고 이용했을 그런 공산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치프라스 총리와 야니스 바로파키스 재무장관이 노골적으로 반대의 표를 던져달라고 주문하면서 그리스 국민들은 결국 지난 총선에 의해서 또 한 번 파퓰리즘의 이런 물결을 탔습니다. 일단 이번 투표에 대해서 불공정 투표다라는 얘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스 투표용지가 화면 보실까요? 일단 누구나 yes or no가 어떤 글로벌 스탠다드 아니겠어요? 그리스 주민 투표용지. 그런데 어떻게 no 아니면 yes 이렇게 순서가 바뀔 수가 있느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문구 자체도 상당히 좀 일반인이 알아듣기에 좀 어려운 문구여가지고 아이씨. 아몰랑 있잖아요. 요즘에 인터넷에 유행하는. 아이 몰라 그냥 나 싫어 다 싫고 노를 찍는 이런 사람이 좀 많았을 수도 있고 현재 그리스 상황에 대해서는 라이브 업데이트 보시면은 현재 아테네 시민들은 기존 구제금융 조건에 대해서 반대를 표시하면서 이 결과에 대해서 환호를 하고 있다. 아테네요. 아테네. 네. 그 다음에 치프라스 총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좌파라는 정치적 공감대를 갖고 있는 프랑스의 프란시스 올랑도 대통령한테 이제 전화를 했고 비슷한 입장에 있는 이제 이 좌파 정부의 이제 총리들한테 전화를 돌리면서 우리끼리라도 좀 서로 좀 우리가 남이가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스 재무장관 야니스 바로파키스는 오늘 투표 결과가 뭔 줄 아느냐? 그리스 국민들은 추가 긴축에 반대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 이번에 이제 자리를 걸었었기 때문에 본인이 누구보다도 지금 비록 별정직이지만 안 잘리게 됐다는 거에서 기쁜 사람 중에 한 명은 그리스 재무장관이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리스 정부에서는 지난번에 얘기가 나왔던 G유로라고 하죠. 드라크마든 아니면 신종 통화든 그리스 자체 통화와 유로화를 병행하는 저런 안을 고려하지 않겠다고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규 화폐 발행이든 드라크마화를 쓰든 어쨌든 유로화하고 그리스 자체 통화를 병행할 경우에 당연히 배드 커런시, 굿 커런시를 나눠지죠. 유로화 가치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반면에 그리스 자체 통화는 거의 가치가 폭락을 하고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로존에서 이제는 아니 긴축에 반대할 거고 돈도 안 갚을 거면은 유로존을 탈퇴해라 이런 압박이 커질 수 있고 만약에 그럴 경우에 치프라스가 또 사임을 한다든지 이런 변수가 지금 출현할 수가 있다고 보고요. 현재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우리는 채권단과 즉각 재협상에 돌입할 의사가 있고 이미 준비를 마쳤습니다라고 현재 언론에다가 얘기했습니다. BBC 뉴스 보시죠.
지난 총선에 이어서 6개월 만에 또 한 번 그리스 국민들이 유럽연합을 등졌다라고 서운한 유럽연합 측 이제 입장을 대변하고 있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 국민들이 저렇게 환호할 일이냐 이거죠. 과연 이게 그리스 은행이 이제 화요일 날 다시 영업 재개에 들어갈 것으로 현재 계획은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그리스 은행에 돈을 입금하고 예금할 사람이 있나요? 전부 찾아가려고 그럴 텐데 현금이 지금 고갈된 상태에서 어떻게 하려고 저러냐 이제 이런 측의 입장이고요. 어쨌든 지금 프랑스의 올랑도 대통령하고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파리에서 긴급 회담을 오늘 저녁에 가질 예정인데요. 뭐 그리스 사태에 대해서 뭐 독일하고 프랑스의 의견이 뭐가 중요하냐고 하시겠지만 사실은 프랑스의 올랑도 대통령은 그리스 좌파 연합의 어떤 정신적인 후원자 역할을 했고 독일의 이제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반대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이제 6.25 때 중국하고 미국의 어떤 휴전 회담 같은 그런 느낌이 지금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이어서 이제 그리스 내부의 분위기를 한번 점검해 볼 텐데요. 사실은 이번 이제 주민투표가 결정됐을 때 당시에는 다들 예스가 우세하겠지라고 했고, 그러다 좀 주민투표가 가까워지면서, 어쩌면 이제 노가 만만치 않게 생각보다 높을 수도 있다. 그러다가 이제 투표 직전에는 박빙으로 나왔었고, 그리스 현지 여론조사에서는 노가 좀 더 높게 나왔던 투표 직전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가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야니스 바루파키스는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민투표에 자신의 자리를 걸었던 사람으로서 이번 투표 결과는 그리스 국민들의 최후 통첩을 의미한다. 최후 통첩을 받아라. 이렇게 채권단을 압박하는 이 코멘트를 던졌고요. 반대로 독일 측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이게 또 노가 나올 것은 사실 조금 설마 했는데 이렇게까지 나올 줄이야. 결국은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하면은 그 버리고 간 뒤주닥거리는 독일 재정이 부담이 될 텐데 일단 우리는 이제 한국 경제 TV니까 경제 관점으로 사실 봐야 되잖아요. 지금 보시는 한델스 블라트지는 독일의 한국경제신문의 비유가 가능한데 그리스 국민들의 선택은 노 말고는 할 게 없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뭐 이미 그렇기도 하고 또 앞으로도 결국 부담은 독일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의 부채로 잡힐 것이 분명하다. 이번 그리스 투표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우려를 표명했고요. 그리스 익스포저에 대해서는 뭐 지금 넉넉하게 잡아도 200억 유로 정도의 부담이다. 라고 해서 옌스 바이트만 분데스방크 총재. 진짜 독일 중앙은행장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이분? 이런 거 보면 좀 관상을 샤머니즘이라고 또 할 게 못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하는 그렇습니다. 자, 이제 금융시장의 좀 리액션을 살펴보겠는데요. 일단 지금 가장 뚜렷하게 리액션이 있는 것은 유로달러 환율입니다. 1.28% 그리스 투표 결과 이후에 급락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주말에 선물 지수도 지금 안 돌아가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유일하게 일요일 날 열리는 증시를 보면은 중동권이거든요. 거기는 일, 월, 화, 수, 목 열리고 금, 토를 쉰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텔아비브 지수는 그리스 총선 이번에 주민투표 결과 발표 이후에 0.47% 마이너스고요. 그 다음에 카타르 증시는 1%대의 급락입니다. 반면에 사우디는 현재 플러스권이고요. 그 다음에 쿠웨이트 역시도 플러스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하고 카타르는 마이너스, 그 다음에 오페크 회원국 중에서 산유량 1위인 사우디 플러스, 산유량 4위인 쿠웨이트 플러스. 이거는 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이런 온도 차이에 대해서는 이번에 이제 또 한 번 좌파 정부에 힘을 실어준 그리스 이 국민들이 이번 투표 결과에 따라서 그리스 정부가 러시아와의 동맹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을 때 러시아하고 지금 가스관 협정은 이미 MOU 정도는 맺어져 있고요. 그런 전제하에 이제 현재 오페크와 러시아로부터 원유를 병행 수입하는 유로존의 경우는 그리스가 이렇게 러시아랑 친밀도가 높아지면서 약간 러시아산 원유를 비중을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좀 이런 식의 해석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월가의 반응 보시죠. 월가에서도 좀 황당하다라는 반응입니다. 그렇다고 패닉이나 쇼크까지는 아니지만은요, 이번 그리스 결과에 유로화가 급락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펀더멘탈리 봤을 때는 그리스 GDP가 유로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 미만이다. 라는 건 이제 누구나 다 얘기했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유로화를 같이 쓰고 있다는 게 문제인데, 유로화는 어차피 병렬 구조기 때문에 그리스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다 1대1대1의 어떤 그런 위상이라는 거죠. 이게 문제라고 지금 대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USA 투데이에서는요, 월가가 틀렸다. 이게 지금 우리한테는 사실상 맨하탄 리스크, 월스트리트 리스크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월가에서는 어쨌든 그래도 우리 미국식 자본주의적 발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노를 할 수가 있냐. 예스가 어쨌든 1%포인트라도 앞서겠지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빗나갔다는 거고요. 자, 핌코의 공동 창립자였던 지금 현재 알리안츠 글로벌 인베스터즈 대표 엘 에리언은 만약에 결과가 노 나올 경우에 글로벌 투매가 출연할 것이라고 이미 경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뭐든지 있잖아요. 발상이 있으면 역발상이 있고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는 것처럼 혹시라도 이 결과가 ECB의 역할을 더 확대시킬 경우를 한번 주목해보자. 만약에 그리스가 예스가 나왔으면은 그리스는 이제 또 수세에 몰리면서 ECB에서 긴급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ELA 이제 한도를 올리지 않겠다고 한 지난 결정을 그대로 밀어붙일 수 있었는데 이번에 주민투표에서 반대가 과반을 차지하면서 그리스 좌파 정부에 또 한 번 크게 힘이 실리면서 이런 이 게임 체인저 이번 투표 결과가 결국 ECB를 또 압박할 것이 아니냐 이런 역발상도 지금 현재 커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참 이러고 있는 와중에서 저는 솔직히 지난주에 그리스 주민투표 이제 관련 시나리오로 예스가 나올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이고 노가 나올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이고 근데 이게 다 월가의 이제 관점에서 예스가 우세할 것이다라는 어떤 이제 이 나름대로의 어떤 이 인식 속에서 만들어진 시나리오다 보니까 이미 지금 주민투표 결과가 반대가 과반수로 나온 입장에서는 그런 기존 시나리오도 폐기하는 게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을 솔직히 하고 있는데요. 그리스 현지에서도 좀 슬슬 그런 좀 이상한 분위기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또 한 번 가불이 뒤집어지는 지금 그런 현상인데요. ANT 뉴스 이제 단독 인터뷰에 따르면은 그리스가 오늘 ECB에 ELA 한도 증액을 요청할 것이다. 이 인터뷰 내용은 그리스 중앙은행장이 한 얘기인데요. 그리스 주민들 대다수가 긴축안에 대해서 반대를 표명했고 그 사람들은 그렉시트든 뭐든 현재 그리스 이제 기존 채권단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게 민심인데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떡하란 말이냐. 한도 증액이 안 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오히려 적반하장의 지금 현재 인터뷰 내용이 나와 있고요. 참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월가의 컨센서스가 빗나간 이 마당에 그 리서치 자료에서 나오는 뭐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제 예스, 노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순서도로 이렇게 예스일 경우는 어떻게, 노일 경우는 어떻게 이게는 지금 사실상 폐기되는 게 옳다라고 보는 이유가 앞에서 보신 대로 이제 그리스 현재 이제 상황이 이렇게 뒤집어졌다는 거죠. 그리스 투표 결과 대응 방안이 5가지가 현재 지금 압축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첫 번째는 요 구두 개입에 능한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또 한번 어떤 식으로 이제 이 구두 개입에 나설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유로존 양적 완화 QE12를 확대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가장 지금 바라고 원망하고 좋아할 듯한 그런 결과고요. 그 다음에 outright monetary transaction이죠. 긴급 OMT 긴급 자금을 편성할 것이다. 이거야말로 이럴 때 쓰지 않으면 언제 쓰겠느냐 좀 이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툴 제3의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시중에서는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지가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혹시라도 그리스 중앙은행하고 ECB 간의 어떤 이 유동성 브릿지 이런 걸 놓거나 어떤 이제 제3의 수단이 동원될 수 있는데 한계는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가장 나쁜 시나리오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 무대응이다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료 좀 다 보셨는데요. 이게 이제 월스트리트 리스크에 관련된 거라면 지금 그리스 이 주민투표 과반이 반대표를 던질 상황은 워싱턴에도 리스크가 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그리스가 지금 저렇게 유로존 탈퇴를 각오하고서라도 주민투표에서 노를 밀어붙였고 또 실제 결과가 그렇게 나온 상황에서 그리스가 생각하는 어떤 이 옵션 중에 하나는 러시아라는 거죠. 거기다 또 중국의 연대까지 합쳐져 있는데 이게 바로 그리스의 플랜 B가 아니었느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죠. 지금 그리스 총리든 재무장관이든 이 좌파 연합 그리고
여당에서는 무조건 이번에 노를 찍어야 된다라고 이제 주민들을 독려했었는데 그게 바로 이제 플랜 B가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이렇게 될 경우에 그리스 정부에서는 그렉시트, 유로존 탈퇴에 대한 압박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을 본인들도 알면서 저렇게 밀어붙인 것은 분명히 대안이 필요한데 그 대안이 바로 앞에서 보신 중국하고 러시아 탈달러화 연대였다는 거고요. 이제 최근에 오바마 대통령은 이제 워싱턴 파워 그리고 이제 워싱턴 로비이스트들이 존재하는 그런 생태계 환경까지도 은근히 이제 압박하면서 그리스를 노골적으로 지지했단 말이에요. 이건 이제 오바마 대통령의 어떤 개혁 성향하고 그다음에 치프라스의 어떤 이 정치적 캐릭터하고 좀 아이덴티티가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런 정치적 요인 말고도 지금 그리스가 만약에 유로존을 탈퇴한다 그러면은 갈 곳은 러시아하고 저쪽밖에 없는데 그럴 경우에는 또 미국 입장에서는 러시아에 힘이 실리는 게 싫고 만약에 유로존이 쪼개져 가지고 피그스 국가들이 러시아 품에 안긴다는 이런 극단적 시나리오가 나올 경우에 워싱턴에서는 그야말로 리스크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그리스 유로존 탈퇴 후 러시아 행을 반대하는 워싱턴에다 딜을 칠 수도 있고 앞에서 보신 대로 러시아든 중국이든 얘기할 수도 있고 옵션이 다양한 반면에 EU 측에서는 take it or leave it 그리스를 받아들일 것이냐 버릴 것이냐 이 두 옵션밖에 없다는 게 옵션이 많은 사람이 싸움에서 이기는 거 아니겠어요? 네, 손발하고 팔다리 다 쓰는 사람이 한 팔만 쓸 수 있는 사람보다 당연히 이기죠. 게다가 최근에 중국 내부에서는 최근에 창설된 AIIB에서 그리스 구제자금을 지원할 것이라는 설도 지금 나와 있는 상태에서 조금 더 이게 힘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리스 관련 소식은 이제 이렇게 마치기로 하고요. 지금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오늘 국내 수급보다도 사실은 이제 이 외국인들의 어떤 이 스탠스가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불확실성이 이제 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리스크라고 봤을 때, 월가가 지금, 예스 쪽의 컨센서스가 지금 빗나간 이 상황에 대해서 과연 오늘 어떻게 대응할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나우의 김희욱이었습니다.